안녕하십니까. 박민영입니다. 어제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의 상승을 통해서 시장의 분위기가 조금 달라진 느낌이 듭니다. 또 ECB 측에서도 추가 유동성 공급에 대한 언급도 내놓은 만큼 유동성 보강에 대한 기대도 더해졌고요. 자, 주말을 앞두고 오늘장 분위기 나쁘지 않습니다. 시장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그리고 시장의 키워드들 저희 시간 통해서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사실 시장에서는 이 키워드 빼고 이야기가 잘 안 되죠. 쿠팡 덕분에, 쿠팡 때문에, 쿠팡을 따라서 올라가는 종목들 개수가 너무나 많습니다. 일단 한 번에 다 정리하기가 좀 어려우셨을 것 같아서 어떤 이슈에 따라 쿠팡 관련주들이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지 잠시 후에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그 전에 시장 분위기부터 확인하시죠. 밤사이 멀리서 날아온 소식 등에 시장은 힘을 냈습니다. 일단 ECB 측에서 이 추가 금리 억제하는 조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여기에 대한 기대감, 달러 약세, 그리고 바이든 행정부의 추가 부양책 사인했다라는 소식 등이 심리를 개선시켰습니다. 그리고 한 두 달여 동안 우리 지수가 어느 정도 조정을 받아서 지수 밸류 부담 좀 떨어진 거 아니냐, 시장에 대한 분석 등도 많이 나왔고요. 오늘 심리는 나쁘지 않네요. 1.36% 상승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3050선 위에서 오늘 마감되길 한번 바라보죠. 3052포인트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주말 앞두고 여러 가지 변수가 또 예상이 되긴 하겠습니다만 그래도 시장의 기대는 오늘장 조금 더 높은 축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자, 수급적인 흐름 점검해 보죠. 외국인과 기관 모처럼인 것 같아요. 동반 매수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외국인 3거래 연속해서 사고 있고요. 기관 측에서도 2,200억 원의 매수 포착되네요. 개인은 오늘 매도 대응입니다. 5천억 이상의 팔자세 확인되고 있는데요. 외국인과 기관이 다수의 업종으로 매수를 보여주고 있는데 동반해서 금액 기준으로 좀 많이 사고 있는 섹터가 IT와 운송, 기계 그리고 건설이었습니다. IT 쪽에서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매수 눈에 띄고요. 운송 쪽에서는 H&M 등의 해운주에 대한 강세 움직임, 역시나 외국인 수급이 뒷받침되고 있음을 확연하게 느낍니다. 그리고 외국인은 오늘장엔 큰 힘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금융주로도 매수하는 모습 포착되고 있네요. 자,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분위기 보시죠. 밤사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올랐다라는 소식, 국내 반도체 업체에게도 긍정적이겠죠. 반도체 장비주까지 오늘 시장 영향 함께 받아 올라가곤 있습니다. SK하이닉스 3% 정도 상승, 14만 원권 너머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LG화학도 강하죠. 요즘 들어서 시장이 약할 때도 좀 잘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LG화학은 LG에너지솔루션이 미국에 5년 동안 5조 원 이상 투자한다, 이런 이슈 속에 다시 한 번 더 강한 흐름을 나타냈는데요. 오후장 들어서 탄력은 조금 떨어지네요. 지금은 강보합 정도 수준 그칩니다. 네이버도 1.74%, 쿠팡 관련한 이슈 속에서 다시 한번 수급적인 요인 받고 있고요. 다음 장 한번 넘겨볼까요? 시총 상단에서 현대차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오늘 엎치락뒤치락하며 서로의 자리를 바꿔나가고 있습니다. 49조 원 이상의 시가총액을 기록하고 있는데 둘이 한 1,000억 원 정도 지금 차이가 나고 있어요. 조금 전만 해도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위였는데 오늘장 4% 이상 강한 상승, 어제에도 올라주면서 다시 한번 순위 탈환을 노려보고 있습니다. 그 뒤에 삼성 SDI, 카카오, 셀트리온까지 오늘 빨간불 켜는 대형주들 곳곳에서 눈에 띄고 있죠. 자, 삼성전자에 대해서도 의견들이 속속 나오고 있는데 하나만 좀 보고 갈까요? 일단 KB 측에서 3년 만에 최대 실적 달성할 거야 라며 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를 다시 한번 드러냈습니다. 1분기 실적 컨센서스를 상회할 것이라는 전망 나왔고요. 북미 데이터 센터 서버 투자가 본격화되면서 올해 실적 좋을 것이다라는 시장의 이야기인 거죠. 목표 주가 10만 5천 원 투자 의견 매수를 냈습니다. 삼성 최근에 많이 탄력이 떨어져 있었는데 앞으로 다시 한번 힘내고 나가줄 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닥도 열어보죠. 코스닥도 올라서주고 있는 오늘 1,000개 이상의 종목이 강한 상승불 켜주고 있습니다. 910선대에서 시작해서 지금 924포인트 올라와 있죠. 1.8% 상승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외국인의 매수가 코스피에 들어가는 액수 못지않게 들어오고 있어서 나름 흐름을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연속성 뛸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네요. 자, 이제 특징주 가보겠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러브콜은 계속 이어지는 것 같아요. 이 추가 부양책, 그 금액을 신재생 에너지 쪽에 투자해야지 이런 식의 멘트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풍력 에너지도 오늘 그 맥락 속에 함께 올라가는데요. 밤 사이에도 신재생 에너지 ETF 미국에서 많이 올랐다라는 소식 들려왔던 바 있죠. 오늘 CS 윈드 8% 이상의 상승 확인이 되고 있고요. 그 밖에 풍력이나 태양광 관련한 종목들 일부 강세 움직임 확인되고 있네요. 자, 개별 특징주 더 보죠. 가온 미디어가 눈에 띄었습니다. 오늘 급등으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16% 상승 확인됩니다. AI 솔루션, AI에 기반한 셋톱박스를 글로벌 업체에게 공급한다라고 하는데 중동과 아프리카 시장의 최대 통신 업체와 함께 셋톱박스 공급 계약에 대한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 덕분에 앞으로 글로벌 시장 해외로 박차고 나가는 게 아니냐 기대감이 형성된 거죠. 지금 이 시각 현재 13,450원 진행되고 있는데 앞으로 어떤 흐름 보일지 한번 지켜보죠. 자, 시장 이슈 앞서 언급드린 대로 쿠팡 이야기 나눠보죠. 밤 사이에 이 소식 많이들 접하셨겠습니다만 정리 살짝 해보면요. 쿠팡은 뉴욕에서 정말 화려한 데뷔를 했습니다. 종목 코드 CPNG로 상장을 했죠. 시초가는 공모가 대비 80% 이상, 마감가는 공모가 대비 40% 이상으로 일단 마무리가 됐는데요. 시가총액 100조입니다. 쿠팡이 지난해요. 코로나 덕분에 많이들 온라인 소비해서 실적이 나왔던 게 한 10조 원 이상 정도였거든요. 그랬던 쿠팡한테 시가총액 100조라는 평가. 물론 일각에서는 굉장히 과하다, 언젠간 다 내려올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의미를 둘 수 있는 건 글로벌 투자자들이 밸류 이상의 것을 쿠팡을 통해서 보고 있다. 과거처럼 그저 실적 밸류만 바라볼 게 아니라 앞으로의 미래 성장에 대한 이야기 분명 나눠봐야 한다. 나름 의미가 있었다라는 평가 등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시장 속에 쿠팡 관련한 종목들이 그렇게 뜨거웠던 게 되겠죠. 자, 이렇게 쿠팡이 좋은 성과를 내면서 국내 이커머스사들 채찍을 한 겁니다. 쿠팡의 채찍질에 경쟁사들은 바짝 긴장하는 모습이 나타날 텐데요. 이커머스 국내 시장은 지금 한 161조 원 정도라고 하는데 2025년도에는 270조 원으로 클 것이라는 전망이 많이 나옵니다. NH투자증권의 의견인데요. 온라인 소비 비중도 지금 30%대인데 이게 결국 2025년에는 거의 우리가 물건 사면 50% 가까이 절반 정도는 온라인으로 산다라는 거죠. 그만큼 온라인 소비가 올라오게 될 거고 우리는 이커머스사를 봐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커머스사들 바짝 긴장해야 될 겁니다. 어떤 이유일까요? 바로 쿠팡이 이번 상장을 통해서 확보한 자금을 이렇게 쓴다고 해서인데요. 지금 쿠팡이 굉장히 약한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의류나 뷰티, 가전인데 이 카테고리에게 우리는 강한 투자를 해서 카테고리를 늘릴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인프라 투자, 중장기적 해외 진출 이 이슈야 예상했던 거고요. 또 하나 눈에 띄는 게 바로 오픈마켓입니다. 지금 네이버 쇼핑이 굉장히 잘하고 있는 스마트 스토어 같은 시스템을 만들어서 우리가 그 시장을 더 침투하겠다라고 한 거죠. 그렇다면 당연히 긴장될 수밖에 없겠죠. 쿠팡과 이러한 경쟁을 하게 되는 업체들이요. 그래서 그 업체들에 대한 관심도도 올라가면서 가치 평가도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국내 이커머스사들의 거래액을 보면 쿠팡과 네이버 쇼핑이 압도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그 뒤로 11번가, 티몬, 롯데온, 쓱닷컴, 이베이 코리아, 위메프 치열한 경쟁을 적은 점유율을 놓고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장의 쿠팡이 우리가 니네가 나눠 먹고 있는 카테고리 분야까지 내가 뛰어들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들이 독자 생존 과연 가능할까라는 의문까지 생겨나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독자 생존 말고 서로 손잡고 섹터를 늘려나갈 업체들을 주목해야 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꼽고 있는 게 바로 이번 네이버와 이마트의 협약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죠. 자, 네이버와 이마트 협약 기대 NH투자증권에서는 쿠팡 상장 이후 주목할 포인트라고 말합니다. 쿠팡의 공습으로 인해서 이커머스사 독자 생존이 어렵기 때문에 손잡고 살아남는 기업을 주목하라는 건데요. 온라인 장보기 부분 최강자 중에 하나죠. 쓱닷컴, 최대 주주인 이마트, 네이버와
NH와 협약을 하게 되고 공격적인 자체 물류센터를 세우기 위한 투자 결국 주목할 만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NH투자증권, 이마트와 네이버에 대해 긍정적인 시각을 냈는데요. 네이버에 대한 시각은 모두들 긍정적으로 보고 있죠. 네이버 쇼핑 가치 메리츠에서는 28조 원으로 보고 있고 적정 주가도 52만 원권까지 올렸습니다. 하반기 일본의 스마트 스토어 진출 기대 있다라는 거죠. 다만 언제쯤 매수 타이밍으로 잡아야 될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왈가왈부 이야기는 있습니다. 이렇게 굵직굵직하게 이커머스사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시장에 쿠팡 관련주 오늘 너무 많습니다. 한국전자홀딩스 쿠팡 물류센터 공사업체다라며 급등을 하고 있고 쿠팡 내에서 식음료를 판다, 간편식품을 판다라는 소식에 서울식품, 흥국 F&B 상한가 움직임 나타나고요. 지속적으로 거론됐던 쿠팡 관련주들도 역시 들썩임을 보이기도 했죠. 그리고 쿠팡이 상장하니까 새벽 배송 업체들 또 다 재평가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나도 상장할래? 이런 이슈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바로 마켓컬리죠. 쿠팡 가는데 나도 간다 뉴욕. 자, 마켓컬리도 월스트리트 저널과 인터뷰에서 올해 미국 증시 상장 논의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면서 마켓컬리 관련주로 분류되는 업체들 오늘 또 강세 움직임 나타나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오고 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뿐만이 아닙니다. 또 새벽 배송하고 있는 업체의 모회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어소프트. 새벽 배송하고 있는 업체 오아시스 마켓, 주변의 아기 엄마들은 굉장히 많이 이용을 하더라고요. 지어소프트의 자회사 오아시스 마켓인데요. 100% 산지 직매입을 하고 유기농인데 대형 마트 온라인몰에 반값에 판매가 되고 있다. 메리트 있다라는 이야기 계속 나오고 있죠. 그래서 지어소프트에 대한 관심도 올라가고 있는데 오늘장도 빨간불 켜고 있고요. 이렇게 쿠팡 관련주 혹은 쿠팡으로 인해서 자극받은 종목들 오늘 시장에 너무 많이 거론이 됐습니다. 투자할 만한 게 지금 있을까라는 의문이 생겨서 또 카톡을 보내봤죠. 블로크 이동훈 대표님. 차분차분 제가 보낸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주셨는데 쿠팡 관련주 저점 대비 지금 많이 올라와서 지금 메리트가 조금 없다. 또 마켓컬리 관련주는 상장 계획 아직 구체화된 거 없기 때문에 투자하기 좀 그래. 노출된 재료로 추가 영향력은 제한적이니 그냥 국내 포스트 코로나 소비주에 관심을 갖자라고 이야기 주셨어요. 그래서 신세계 인터내셔널로 관심을 추려보자라고 정리가 되겠네요. 쿠팡으로 시작해서 신세계 인터내셔널로 끝나는 매직을 봤습니다. 자, 시장에 여러 가지 이슈들 담아봤는데요. 여러분은 쿠팡 관련주 어떻게 대응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이어지는 코너에서도 전략 있으니까요. 참고하시고요. 지금까지 박앵커의 퇴근 전이었습니다.